응급실에서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한 의사가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살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영웅처럼 바라봤어요. 하지만 복도 구석에서 한 청소부가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분 전 이 의사가 간호사에게 소리치는 걸 봤거든요. 청소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이 병원 재단 이사이자 저 의사와 결혼할 딸을 둔 어머니라는 것을.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새벽 5시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수미는 거울 앞에 섰어요. 50대의 단정한 여성. 대학병원 재단 이사였죠. 그녀는 명품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벗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청소부 복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일해야겠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예린이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알 수 있어요. 거울 속에는 이제 평범한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의 청소부였죠.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한지수예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 원래 간호사였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자신의 청소부 복장을 내려다봤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청소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병원은 분주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아무도 청소부들을 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처럼요. 수미는 30년 전 자신도 간호사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땐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죠. 일주일만 참으면 돼. 수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면 유진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오전 9시 소아병동이었습니다. 수미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병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의 의사가 어린 환자 옆에 앉아 있었죠. 보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의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수미는 걸레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가? 의사가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유진우 선생님,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유진우. 수민의 심장이 뛰었어요. 저 사람이 예린이의 약혼자였습니다. 저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유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났죠. 수미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좋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확인 부탁드려요. 유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차트를 낚아채서 훑어보더니 간호사에게 던졌죠. 다시 해와. 간호사가 차트를 줍다가 떨어뜨렸어요. 유진우가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것. 수미는 얼어붙었어요. 아까 그 따뜻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간호사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미는 뒤따라갔어요. 젊은 여성이 세면대 앞에서 울고 있었죠. 이름표엔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한테 잘리면 저희 가족은 제가 참아야죠. 수민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복도로 나오니 한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죠? 저 의사. 원래 저래요. 환자 앞에서만 착한 척하죠. 한지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도 예전엔 간호사였어요. 저 의사 때문에 청소부가 됐죠. 저항했다가 인사보복당했어요. 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점심시간 수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린이었습니다. 엄마, 진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환자 수술비 대신 내준 적도 있대요. 수민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전화를 끊고 유진우의 SNS를 봤습니다. 화려한 봉사활동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중환자실 앞이었죠. 노인이 유진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병원으로 가라니. 보험이 없으시잖아요. 유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도와드릴 순 있죠. 200만 원 준비하시면요. 그런 돈이 어디. 그럼 전원 가세요. 수미는 벽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노인이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네, 예린 씨. 유진우 선생님이 무료로 수술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어요. 예린이가 돈을 대신 낸 거였습니다. 오후 유진우가 수민을 지나치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더럽게 청소해? 저녁 옥상에서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SNS에는 천사처럼 올려놓고 실제로는 돈만 밝히죠. 수민의 핸드폰에 예린의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진우 오빠가 또 가난한 환자 도와줬대요. 자랑스러워요. 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완전히 속고 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젊은 인턴이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1, 2, 3, 4. 그때 유진우가 나타났어요. 내가 한다. 유진우가 인턴을 밀치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기 시작했죠. 살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직후였습니다. 너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잖아. 유진우가 인턴에게 낮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먼저.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수미는 복도 구석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인턴이 먼저 시작한 것도, 유진우가 끼어든 것도요. 저녁 계단 구석에서 인턴이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저래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인턴이니까. 밤이었습니다. 수미는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 안에서 유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미는 카트 뒤에 숨었습니다. 걱정 마. 예린이 엄마가 재단 이사야. 결혼만 하면 내 거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당연히 내 거지. 바보 아니고서야 이런 기회 놓치겠어? 수미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사랑? 무슨 소리야? 돈이지, 돈. 차가 빠져나갔어요. 수미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옥상에서 한지수가 물었어요. 녹음했어요? 네. 결정적 증거예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저렇게 당했었어요. 간호사로 15년 일했는데 유 선생님이 실수를 제게 뒤집어 씌웠죠. 저항했더니 청소부가 됐어요. 수민이 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수민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결혼만 하면 내 거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수술실 복도였습니다. 수미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수술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한지수였어요.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환자 안전 문제입니다. 너 인사발령 원해? 조용히 해. 침묵이 흘렀어요. 수술이 시작됐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우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수간호사가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실패했어. 수미는 걸레를 멈췄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간호사 주제에 박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게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한지수가 나섰어요. 선생님 실수였잖아요. 증거 있어? 유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미는 수술실 밖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음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담겼죠.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예린이었죠. 엄마, 다음 주 약혼식이에요. 엄마도 진우 오빠 좋아하시죠?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가 오늘도 어려운 환자 수술 무료로 해줬대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 수민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수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혹시 내가 딸의 인생을 내 판단으로 망치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어요.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유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증거 있어?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 녹음한 파일도 들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내 거지. 수미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확신이야. 수미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 이사회 회의 당일이었습니다. 수미는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어요. 딸이 날 용서하지 못하면. 한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수민이 놀라 한지수를 봤어요. 한지수가 조용히 말했죠.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유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번 달로 끝이야. 박민지가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말대꾸하지 마. 수미는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죠. 오전 10시 유진우가 급하게 걸어왔어요. 수민과 부딪혔습니다. 비켜요, 아줌마. 커피가 쏟아졌어요. 수민의 옷이 젖었죠. 괜찮습니다. 당연히 괜찮아야죠. 청소나 하세요. 유진우는 가버렸습니다. 한지수가 속삭였어요. 이제 보여주셔야죠. 딸 앞에서요. 오전 11시 예린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우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예린이 전화했죠. 엄마, 진우 오빠 정말 멋있어요. 수미는 복도 구석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지켜봤습니다. 이사회실.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유진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미는 구석에서 걸레질을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죠. 유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가요. 지금 중요한 회의예요. 수미는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청소부 복장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청소부 복장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정장이 있었어요. 유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옷을? 예린이 일어섰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모든 걸 봤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진우가 기자에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간호사에게 소리치는 유진우.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음 영상. 노인 환자에게 200만 원 준비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다음. 인턴이 심폐소생술하는데 유진우가 밀치고 공을 가로챘어요. 수민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예린이 엄마가 재단 이사야. 결혼만 하면 내 거지. 사랑? 돈이지, 돈. 예린이 눈물을 흘렸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였어요. 유진우가 말했죠. 일주일 내내 매일 실수였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수와 박민지가 들어왔어요. 저는 예전에 간호사였습니다. 유 선생님의 갑질로 청소부가 됐습니다. 한지수가 말했죠.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오늘도 해고 협박 당했습니다. 박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린이 수민에게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괜찮아. 수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린이 유진우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사랑한 거였네요. 당신이 모욕했던 청소부가 제 엄마예요. 용서 못해요. 유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 무릎은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이사님, 제발 한 번만. 유진우가 빌었어요.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도 그렇게 빌었어요. 예린이 유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일어나세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죠.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제 엄마에게 무릎 꿇게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예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예린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다시 잡았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받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수민이 딸을 안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한지수가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박민지도 웃고 있었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수민은 병원에 존중문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청소부, 환자 보호자 모두가 참여했어요. 한지수가 간호팀장이 됐습니다. 몇 달 후 예린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평범한 구급대원이었죠. 저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볼게요.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과 예린이 함께 병원 봉사활동을 했어요. 한지수와 민지도 함께였죠. 수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보인다. 나는 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본 진실이 가장 높은 곳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